Motor vessel Tosca. Motor vessel Tosca.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Okay, we gave the flare. Now we're getting. You ready? 휴전 만료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과 미국은 1차 협상이 깨진 이후에 2차 협상에 동의를 하게 될까요? 자, 20일쯤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호르무즈의 해협의 긴장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The Strait of Hormuz is still closed. We will open it by the order of our leader Imam Khamenei, not by the tweets of some idiot. 예, 이영종 센터장 나오셨어요? 네. 자, 지금 일단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 네.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먼저 밝히면서 트럼프도 땡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잘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 톱10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재봉쇄를 한다고 해요. 이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테헤란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막판 기싸움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상황이 좀 진전되기 어려운 문제가 봉착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MOU를 맺고 한 60일 정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종전으로 가는 이런 로드맵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란 내부에서 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에 나섰던 갈리파프 의장이나 아라그치 외교장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측에서 지금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CIA 국장까지도 참석했다는 거 보면 네. 레클리프 국장이 이제 이 이란 내부에서 지금 어떤 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석 대표이기 때문에 이란 대표단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과 좀 맞춰보면서 어떻게 이걸 마지막에 지금 좀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힐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논의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기름 실은 배 못 다니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란의 주장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이란이 치고 나왔는데도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 뭐 저들이 목리 부리고 있지만 별거 아니야. 원래 늘 그래 왔었어.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또 긴급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뭔가 이게 안정적인 건지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건지 정말 짐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은 심지어서요.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들에 대해서 납포 작전을 시작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싸움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나 이란 선박을 지금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란의 지도부들을 많이 자극한 것 같고요.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엔 자기네들이 이권이 당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2,000척의 선박으로부터 30억 원씩만 이제 통과료를 앞으로 받게 되면은요. 한 6조 원 정도의 현금을 당장 챙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뭐 프로토콜이라 그러는 소위 말하는 미국과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한 요금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되는 이런 단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부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합참의장인 댄 케인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미군을 동원해가지고 봉쇄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데
이렇게 반발하고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20일 날 협상하겠다. 지금 네. 휴전,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이 끝나는 날이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뭐 다시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경고한 상황이라 네. 22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일 날 파키스탄에서 다시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협상단이 뭐 파키스탄으로 갔다, 뭐 어디가 좀 정리정돈 중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20일 날 협상 재협상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도 CNN이나 이쪽에서는 화요일쯤에 이제 협상이 열릴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란 측을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에서도 뭔가 회담 테이블에 앉기 위한 준비는 여러 가지 이런 좀 이란의 어떤 격한 그 레토릭이나 이런 거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협상에 앉기 위한, 결국은 이란이 협상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에 했던 것처럼 본인의 희망사항을 자꾸 합의사항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란 해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는 트럼프의 그런 말 따위나 위협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주타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의 국영방송이 요즘에 백악관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공개하고 미군 중부사령부에서도 영상들을 많이 공개하지만 미국의 국영TV도 여러 사진들과 영상들을 공개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히잡을 입은 저런 여성들이요, 기관총을 들고요, 저렇게 차 위에서 뭔가 집회, 시위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자, 저 뜻은 뭡니까? 이제 결상전의 모습을 마지막에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도 전 세계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미군 해군을 동원해서 봉쇄하겠다 이러는 거니까 이란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사실 19만 명의 이슬람혁명 수비대와 42만 명의 이란 정규군까지 하면 61만 명의 이 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지금 한 100만 명 정도의 전시 병력을 지금 모으겠다는 얘기고요. 저렇게 여군도 사실 실제로 많습니까? 맞습니다. 여군들이 이제 저게 민병대인 뭐 바시즈나 이런 데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군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우리로 말하면 뭐 예비군 비슷한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다뤘습니다마는 사실 이란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년병들까지도 12살 아이들까지도 다 동원을 한 적이 있었고, 일부가 또 전투 뭐 경계 임무 중에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이란의 어떤 전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상징적으로 자기네들의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선전전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여성들이 저렇게 총을 들고 뭐 전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시즈라든가 일부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협상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합의를 하겠다, 22일까지 안 되면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부디 기름값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4도까지 올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국무, 국방, 재무장관을 포함한 이란 전쟁 수뇌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2차 종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란과 협상에 참여할 JD 벤스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핵심 참모,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까지 8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는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다시 선언하고 선박 공격을 감행한 직후 소집됐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수일 내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긴급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working out very well. They got a little cute as they have been doing for 47 years. They wanted to close up the strait again, as they've been doing for years. And they can't blackmail us. 또 오늘 새로운 정보를 발표하겠다면서 협상에서 진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회담 이후 다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긴장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슬라마바드 인근에 경찰 병력이 10,000명 가까이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과 공군기지에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버스터미널과 도로 통제 등 사실상 수도 봉쇄 수준으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현재 이란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적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다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초강경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2차 협상 일정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을 향해 쓰라린 패배를 안기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군의 날을 맞아 강경 메시지를 낸 겁니다. نیروی دریایی دلاورش آماده است تا تلخی شکست‌های جدیدی را به کام دشمنان بچشاند.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은 현지 시각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하자 하루 만에 해협의 재봉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협상단을 이끈 이란 국회의장도 해협 개방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현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2차 협상 날짜도 미국 탓을 하며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United States actually decided not to abandon its maximalist position. That we decided to first finalize this framework and then move on to in-person meetings, I can say. 다만 일부 외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2차 협상이 현지 시각 2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위협은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2척을 공격했습니다. 해협 완전 개방 입장을 하루도 안 돼 뒤집은 직후였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인도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에 다급히 방향을 틉니다. You gave me clearance to go. You are fighting now. Let me turn back. 또 다른 화물선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 메시지에 뱃머리를 돌립니다. I will turn back. 현지 시간 18일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인도 국적 유조선 1척과 상선 1척에 발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힌 직후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겁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새로 투입한 군함들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공식 SNS에 대형 상륙함 캔버라 사진과 함께 재봉쇄 이후 23척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유도 미사일 구축함 핑크니 사진과 작전 수행 영상들도 공개하며 홍보했습니다. This is U.S. Navy Warship 115. Request you return to original port of call in Iran. How copy? Over. 미국의 봉쇄 범위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수일 내로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란 관련 유조선과 상선을 납포하는 작전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렇게 하루도 안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히자 이번 기회에 빠져나오려던 선박들은 다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원들은 이란 측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 특정 항로 통행을 금지하는 경고 방송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화물선 항해사 A씨.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이란 혁명수비대에 경고를 들었습니다. 무선 내용은 행감섬 동쪽으로 항해하지 말라는 내용. 행감섬은 호르무즈 해협 캐슘섬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해협을 나가려면 거쳐야만 하는 이 섬 동쪽 바다 진입을 사실상 금지한 겁니다. A 항해사는 동쪽으로 가던 프랑스 선박 4척이 연달아 되돌아왔다고 했는데 선박 위치 정보 사이트에는 행감섬 동쪽까지 갔던 프랑스 배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뱃머리를 튼 시점도 우리 항해사가 경고무전을 들은 어제 오후쯤입니다. 해협 안쪽에 머물고 있는 다른 한국배 선원은 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다며 국내 선박 일부는 선사 지시로 두바이 외항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협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다시 안전지대로 향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편 어젯밤 해협을 빠져나와 파키스탄으로 갈 계획이었던 우리 측 대형 선박 한 척도 여전히 해협 안쪽 카타르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김혁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이 2차 종전 협상 내용이 진전된 소식이 현재 안 들리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기는 하는 겁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휴전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좀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협상의 그 시간은 이제 협상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전 종료가 코앞입니다. 이틀 정도 남았는데 2차 협상을 하면 이번에는 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 합의라고 해서 일괄 타결을 좀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또 사안들이 이렇게 쉬운 사안들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그 일괄 타결보다는 부분적 타결 정도로 해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휴전을 좀 연장시키면서 이제 추가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 타결이라면 어느 정도 선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핵 동결,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핵 먼지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에 대한 뭐 이전 과 같은 이제 그런 방향성 등들을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유지하는 기간이나 이 농축을 중단하는 기간이나 이런 좀 세밀한 협상들, 기술적인 협상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상 타결을 위해 양측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뭐 최우선 전제 조건이랄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 쪽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좀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과가 좀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란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라늄 농축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란의 핵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그 이란 측 그에 대한 이제 이란 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해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이렇게 추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이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보니까 이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얘기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란 군이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 측의 이란 쪽에서 어쨌든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개방이긴 하지만 그걸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사실은 재봉쇄한 것들, 역봉쇄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미국 측의 역봉쇄가 그냥 지속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이유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측에서 했던 어떤 협상에 대한 제스처를 좀 지나치게 과도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이란은 더 이상 호르무즈를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의 전량을 외부로 반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명분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란 측의 선의가 좀 악용되었다라고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어느 정도 실으면서 좀 오판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뭐 협상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란 측의 입장은 전혀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계속 SNS
뉴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보여주다 보니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협상이 결렬되면 모든 게 이란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그 아락치 외무장관이 좀 경솔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SNS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명분을 어떤 좀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지도부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치 지도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란의 자신의 외무장관을 이란 군부가 얼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로 본다면 뭔가 내부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란은 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다음에 어쨌든 무즈타파 하메네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40일 동안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은 12인으로 구성된 최고 국가 안보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집단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단 의사 결정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에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 전쟁도 가능하다. 다시 폭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외무교 장관은 어떤 협상의 제스처를 취하고 또 IRGC나 이런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나누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전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자면 그렇다면 외무장관, 그러니까 아크라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로 좀 보이고 군부 강경파. 그렇다면 저희는 군부 강경파에 더 메시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온건파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리버프라는 지금 이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결국에는 어쨌든 그 혁명수비대의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이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협상단 자체에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좀 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협상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